이 여자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 사는 31살 디나 라일리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가 있다가 2005년에 고향에 돌아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니, 고향에 왔는데 왜 혼자 사냐? 가족도 다 같은 캔자스 시티에 있어. 근데 얘가 예전에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연을 끊은 겁니다. 이때 디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대요. 몇 달 전, 아동복지국의 조치로 친자식들과도 강제로 헤어졌거든. 최근엔 그나마 같이 살던 동거남하고도 헤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표정에서 알 수 있죠. 꼬라지 봐봐요. 뭐겠어. 이 기집애가 이제 약에 중독돼 있던 거지. 이 기간도 길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니까 하나 둘 떠났던 거라고. 다 지 잘못이야. 뭐 가족, 엄마 아빠 남친 다 좋아.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자기도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식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기적일지언정 엄마 된 입장에서 병신짓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 마음은 이런데 더 포기할 수 없는 게 약이야. 이게 진짜 포기가 안 됐대. 개노답이지. 맨날 약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좀비 마냥 누워만 있어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대. 그때 밖을 나갔다가 우연히 이 여자가 도서관 게시판에서 무슨 전단지를 봅니다. 지역 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약 중독 치료 모임이었어요. 자식 생각도 계속 나고 할 수 있다면 자기도 약을 끊어보고 싶거든. 바로 가입 신청서 냈지. 하지만 디나는 의지가 너무 약한 개복치였습니다. 얼마 안 돼서 여기 들어간 걸 후회했어. 막상 그날이 오니까 너무 나가기 싫어서 죽겠는 거야. 내향형 인간인데 하지만 의지가 결국 이깁니다. 이런데 나갔다는 기록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애들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진짜 막 울면서 겨우겨우 나가갖고 앉아 있었어. 이게 첫날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만 이러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들 어때요? 뉴비 또 새로 왔잖아. 반갑다고 어서 오래. 우리 얘기 들어보래. 실제로 이런 모임이 좀 도움도 된다 그래. 무슨 프로그램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고 이제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얘기하면서 응원도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의지도 좀 생기잖아. 응원을 받으니까. 나만 이러는 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을 거고 이 모임으로 진짜 약을 끊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실질적인 조언이나 대처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의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옆에서 또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단 말이야. 책임감에 행동 조절 능력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에 손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은 되는데 디나 라일리는 아니에요. 얘는 이런 자리가 자기랑 어울리지도 않고 답답하대.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한숨만 쉬고 있어.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눈이 막 커집니다. 조금 늦게 어떤 남자가 또 여기 들어온 거야. 이 사람도 필로폰 중독자고요. 앞으로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가 꽤 있더라고. 디나가 자꾸 첫날인데 이 남자를 이렇게 막 슬쩍슬쩍 봐, 막 이렇게. 잘생겼거든. 모임이 끝나자마자 디나가 먼저 말을 겁니다. 이 양반도 마침 디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사겨. 이발 얼굴 잘생기면은 마약 중독 모임 나가서도 여친이 생기네. 이발 비합리적인 세상. 디나는 새 남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14살이나 많아. 근데 나이 차가 안 느껴질 정도로 잘 맞았대. 일단 조건이 좋습니다. 돈, 직업 이런 게 아니야. 디나가 최근에 마약 중독으로 동거남이랑 헤어져 가족이랑 연 끊어 자식들하고도 강제로 떨어졌잖아. 이 남자도 과거가 비슷해요. 어디에 말 막 못하는 사정을 똑같이 겪고 있어서 이런 게 잘 통했고 근데 웃기지 마. 내가 볼 땐 잘생겨서 그런 거야. 나도 카리나 만나면은 대화 잘 통할 수 있거든요. 말보다 성격이 잘 맞은 거지. 디나가 좀 의존적이고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어른스럽고 자기를 잘 이끌어주는 게 좋았대. 이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14살 많으면 당연히 어른스러워야지. 자기도 31살이나 됐는데 뭐 지는 아직 애 같은 나이야? 좀 디나가 이게 대가리 꽃밭에 가 있는 스타일인가 봐. 뭐 알았어. 어쨌든 둘이 좋다는데 그럼 된 거잖아. 근데 이게 또 결과적으로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 새끼들이 지들 좋다고 사귀면서 여자 둘을 잡아다 고문했어. 그러다가 살인까지 간 거야. 대체 뭔 일이 있었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디나 라일리 1974년생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외로움을 많이 탔대요. 가정 문제 이런 거 없이. 항상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그래. 존나 피곤한 스타일이죠. 사람 성향이야 각각 다르지. 그래도 좀 자기가 주체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자꾸 누구한테 심리적으로 의존하려는 게 있어. 어릴 때는 주변 친구들한테 의지했고 커서는 남친들한테 기댑니다. 자꾸 뭘 해줘, 도와줘,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야. 디나를 처음 알게 된 남친들은 애가 좀 순진해 보이고 항상 자기를 믿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좋죠. 근데 이게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심각하게 우유부단하고 예민해요 또.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짜증나는 건 정도를 지나치는 집착에 있습니다. 승질머리 이러니까 남자들이 다 질려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결국 인연이 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 아, 내가 이런 게 잘못됐구나. 앞으로 이런 걸 좀 고쳐보자 싶지 않더라도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다들 자기를 떠나 나는 슬픈 비련의 여주인공이 됐다면서 뻘짓거리를 자꾸 해. 그게 술이랑 마약이지. 이렇게 20대를 약에 중독돼 다 보냈고 약값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무슨 정신머리로 일을 하겠어. 성매매까지 했다고. 완전 중증인데 그러다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넷이나 낳았어.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맨날 애들 집에 팽개치고 약 구걸하러 다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애들 키울 자격이 없잖아. 신고 들어와서 아동보호국 직원들이 데려가 버렸어요. 애들을. 꼬라지 이러니까 같이 살던 남친도 뭐 감당 안 되지. 당연히 도망가고. 이래서 혼자 못 살겠으니까 고향에 돌아온 건데 가족이 사람 대접해주겠어? 그래서 혼자 살다가 우연히 약물 중독 치료 모임을 보게 됐고 호기심에 갔다가 거기서 운명의 동반자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 새끼라고. 디나보다 14살 많은 1960년생 같은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리처드 데이비스. 이 새끼 성장 배경이 알려진 건 별로 없는데 10대부터 절도의 성폭행, 교도소 여러 번 들락거리면서 전과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에서 보이듯이 약에 중독된 혼수 상태 새끼예요. 이 새끼가 무슨 생각으로 중독자 치료 모임에 온 건지는 모르겠어. 디나가 처음 온 날 우연히 만났고 지들 말로는 그래. 우린 서로를 알아봤대. 뭐라는 거야? 리처드 이 새끼가 테토남 그 자체입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야 직성이 풀려. 디나를 지나치게 통제했고요. 집착했어요. 이거 다 디나가 그동안 남자들에게 해온 짓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이거를 더 심하게 당해보니까 어때? 미러링으로. 오히려 좋아. 보통 사람이라면 진저리 치겠지만 정신머리 달나라가 있는 디나는 이런 리차드야말로 자기를 강하게 이끌어줄 남자 중에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지. 그래서 얘네 관계가 뭐 사귄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상호 의존적인 지배와 복종 관계예요.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대충 감이 오죠. 폭력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강한 리처드가 의존적인 디나를 만난 건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겠지만 자기들끼리는 궁합이 괜찮아요. 이게 성적으로도 드러나는데 사디스트랑 마조이스트가 만난 거야. 조 패는 걸 좋아하고 두드려 맞는 게 좋은 사이가 만난 거라고. 다 큰 성인들이 둘이서 합의했고 서로 좋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좋지. 이거는 우리가 뭐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몇 달 만나니까 리차드가 먼저 질렸어. 더 이상 이런 데서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야. 약에 찌든 새끼라서 이게 웬만한 강도로는 재미를 못 느껴요. 좀 더 뭔가 화끈한, 쏘핫한 게 필요했어. 계획을 세우지. 이게 혼자는 어렵고 여친인 디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디나 라일리는 리처드가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까지 막 할 만큼 충성도가 높은 상태였어요. 리처드가 자기를 욕정만 채우는 도구로 쓴다고 해도 이미 그럴 준비가 돼 있었다고 지 혼자.
그래서 리처드는 디나를 도구로 사용하죠. 이렇게 궁극의 도파민을 한번 채워보기로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된 거냐? 얘가 이제 지배욕이 강하잖아, 폭력적이고. 지만의 노예가 필요하대. 이건 이미 디나가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었거든요. 하나로 부족한 거야. 이게 사건의 시작이에요. 디나 데리고 새로운 여자 사냥을 나갑니다. 둘 다 이제 이 약 경력이 많잖아. 이런 약들은 어디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루트를 알아.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하는 장소에 나가서 또 이런 중독자들 올 테니까 적당히 마음에 드는 사냥감을 기다리는 거지. 그게 2006년 5월 4일이에요. 마샤 스파이서라는 여자가 나타났어. 이 여자도 당연히 마약 중독자고 약 구하러 거래 장소에 나와 있었는데 디나가 말을 걸어요. 언니! 마침 우리 기가 막힌 거 하나 들어왔는데 가서 같이 좀 해볼래냐? 우리 같은 약쟁이끼리 뭐 서로 즐기고 나누고 하는 거지 뭐. Will you drug me? 뭐 해버리니까 같은 여자끼리잖아. 경계심도 좀 떨어지겠다. 뭐 친구 하나 사귈 것도 같고 이게 다 리차드의 설계거든요. 그래서 리나를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아니 약쟁이가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거 누가 마다해. 예상대로 예상할 것도 없어. 정해진 수순이지. 마샤가 디나 따라 리차드 집으로 왔어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존나 어두침침해. 이상해. 마샤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늦었죠. 디나랑 리처드가 달려들어서 묻고 그때부터는 뭐 각종 고문의 성폭행들이 시작되는 거야. 마샤가 가만히 있겠냐?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리처드는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새끼야. 그럼 디나는 이때 뭐해? 저 옆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어. 마샤가 반항이 심하다 싶으면은 지가 와가지고 다리 잡아주고 보조도 맞춰준다고. 리처드는 이날 한참 마샤를 갖고 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실증 나니까 목 졸라 죽여요. 이것도 디나가 다 찍어뒀어. 이제 시신 처리해야 되는데 2006년 5월 5일이야. 새벽에 동네 공원 풀밭에 그냥 버려요. 뭐 이렇게 싸고 묻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집에 와서 아까 찍은 영상 같이 존나 돌려봐. 그러면서 또 이제 둘이 좋은 시간 갖고 그러는 새끼들인 거야 이게. 자기가 여자 납치하고 감금, 고문, 성폭행, 살인하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바로 디나에게 한 번 더 하자 꼬셨지. 알았대 디나는. 뭐 리차드의 말이면 거절이 없어요. 이날 오후 공원에서 마샤의 시신 발견됩니다. 2006년이면 그래도 한 20년 전이지만 과학수사기술 꽤 발달해 있을 때야. 피해자 몸에서 남자 DNA 찾았고 분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리처드 데이비스 이 새끼 전과도 많아가지고 이미 DNA 기록 있었거든. 피해자 몸에서 얘게 나온 거야. 이제 잡으면 그만이에요. 뭐 사건 이제 여기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하지만 시신 발견됐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 리차드랑 디나 미친년놈들은 두 번째 범행을 준비합니다. 2006년 5월 19일 미셸 허프 리츠라는 여잔데 같은 수법으로 납치됐고요. 같은 순서로 피해를 당하다 사망합니다. 이 과정도 디나가 다 찍었고 차로 시신을 처리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 경찰 깔려 있어. 아, 뗐구나 싶어가지고 리차드가 차를 돌려서 런 쳤죠. 경찰은 집 안에 들어가서 디나가 찍은 영상 2편을 발견합니다. 용의자 정체 드러났죠? 증거 확보됐죠. 이젠 뭐 기다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범행 수법, 피해 규모상 이거는 비밀 수사 안 돼. 바로 수배 때렸고 두 번째 이 여자 피해자 시신 찾기 시작합니다. 캔자스 시티 외곽도로에서 발견됐대요. 그냥 또 버린 거야. 리처드는 자기가 전과도 많아서 진작에 수사 시작되면은 신원이 드러나는 거는 각오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근데 디나 라일리까지 수배될 줄은 몰랐던 거야. 여친이니까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 어디 숨어야만 했습니다. 디나 고향인 미주리주에 자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 숨기로 했거든요. 이 와중에 또 개짓거리래요. 자기들 숨겨주고 있는 집주인이 경찰 신고할까봐 이 집에 5살밖에 안 된 딸을 인질로 납치해 다시 도망가. 사실 이것 때문에 더 빨리 잡힌 거예요. 아동 납치니까 전국에 엠버 경보 떨어져요. 이 지역 봉쇄된다고. 얘는 이제 미주리주를 나갈 방법이 없어. 살인범 둘이서
5살밖에 안 된 여자애를 납치했으니 얼마나 이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신상이 바로 이렇게, 이게 그 당시 뉴스 화면이야. 전국에 공개됐고 이 새끼들은 계속 차 훔치면서 도망 다닙니다. 결국 잡힐 건데 뭐 지들이 그냥 혐의만 늘리고 있는 거지. 무의미한 짓 하는 거야. 뉴스에는 경찰이 이 새끼들을 어떻게 쫓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했어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이게 큰 사건이었다고. 사건 3주째인데 경찰 포위망이 계속 좁혀오니까 리처드랑 디나가 작은 동네 하나도 이제는 넘어가기가 어려워. 결국 다 포기하고 입에 수면제 왕창 털어넣습니다. 경찰이 이 새끼들 차를 찾았거든요. 안에 타고 있었는데 이미 의식이 없었대. 납치된 애는 무사히 구조됐고 이 씨발 년놈들은 병원 보내집니다. 아, 위세척하니까 깨어나더라고요. 이제 재판이죠. 체포 자체가 아동 납치 현행범이었고 살인은 영상이 남겨져 있잖아. 이거는 이 새끼들의 진술이 무의미할 정도의 강력한 물증들이야. 법적 공방 없이 스무스하게 진행됐어요. 리차드 2건의 1급살인, 성폭행, 납치감금, 아동 납치에 차량 절도 뭐 존나 많아. 32건의 혐의가 다 인정돼서 사형 떴고 디나는 범행을 도운 공범이잖아요. 사형은 아닌데 무지막지한 일에 가담해가지고 무기징역에 239년형 추가로 받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없는 좀 특이한 형태의 선고인데 무기징역이 너 어쩌다 감형됐을 때 그때 239년이랑 합산해서 살고 나오라는 거야.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지고대로 형을 하나하나 다 매긴다는 개념인가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가지 빡센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우리나라는 총 합쳐서 무기징역으로 끝내요. 근데 미국은 이 하나하나를 다 따로 계산해서 더해. 근데 이 새끼들이 사실 감형될 일이 없잖아요. 미국이 연쇄살인에 성폭행에 아동 납치까지 한 새끼들을 풀어주겠어? 결국 무기징역이나 239년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뭘 따로 더해서 내리고 있냐고. 근데 미국은 이런 판결을 좀 자주 하는 경향이 있죠. 교통사고 크게 나잖아. 배 침몰하고 비행기 추락하고 이러면은 책임자가 막 400년형 받고 이래요. 법원이 이 승객 개개인의 피해를 다 계산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때? 사람들은 이런 거에 환호합니다. 이런 게 진정한 재판이고 진정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의미 없는 판결이야. 근데 굳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형을 때리면서 억으로 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률 포르노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장단점 잘 감안해서 구분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과정이 비합리적이거든. 어쨌든 개씨발 새끼들 감옥 들어갔고요. 리처드 데이비스 2020년 12월 1일 60살에 뒤집니다. 디나 라일리는 미주리주 칠리콧이라는 교정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여기가 좀 정신문제 있는 연쇄살인범들이 주로 들어가는 데인가 봐. 범죄자들 혐의가 다 그렇더라고. 연쇄살인에 성폭행에 사이코패스 유형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표적으로 찰스 맨슨이 여기 얘 선배야. 여자.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정리해보면은 리처드 데이비스랑 다니 라일리 이 새끼들은 대체 진짜로는 무슨 관계였냐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기들은 진짜로 솔직하게 서로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만났냐는 거지. 이 새끼들이 그냥 뭐 파괴적인 욕망에 중독된 약쟁인데 뭐 순수한 사랑 이런 거 알아 니들이? 트루러브 아냐고. 일종의 그냥 범죄적 상호 의존 관계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디나 라일리가 정상적인 이 머갈통 가진 일반인이라면은 리처드랑 관계 이거 아무 때나 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손해만 보면서 수발을 들었잖아. 왜냐? 리처드가 범죄자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어떤 집착 그리고 병적인 의존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리처드는 디나의 이런 성향 다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 거고 서로 알면서 그랬다는 거지. 이런 게 진정한 끼리끼리다 이 말이야.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건인데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요 남자는 옆에가 아내인데 둘이 결혼하면서 선물로 처녀인 처제를 달라고 한 새끼예요. 아내는 또 그렇게 해줬어. 근데 캐나다의 이제 상또라이 부부입니다. 폴 버나드 칼라 호몰카라고
얘네도 리처드랑 디나같이 뭐 사랑으로 합리화하는 범죄적 상호 의존 관계였다는 거지. 인연놈들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새끼들 가만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과거에 소개했던 사건들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얘네도 한번 이제 조만간 다시 대본 꺼내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돌려볼게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